여기는 전주 쪽 여기 롯데시네마 있는 데서 아이고 이게 저기 뭐냐 영화를 보고 어저께 왔나 어저께 보고 근처에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어요. 범죄의 도시라는 걸 이거 범죄의 도시 하다가 옆으로 범죄에 대해서 적으려고 아까 제가 여기 자리를 좀 옮겼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하지 않을까요? 컨셉이에요. 왠지 범죄의 도시면 노숙자, 범죄자 같은 이런 좀 뉘앙스를 좀 제가 연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하지. 창피해. 싫어. 창피해. 지하부대에서 우산수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천신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미친놈 취급 이상하게 보잖아. 일단 얼굴 가리고 좀 지나갔어요. 얼굴 가리고 우산을 왜 폈냐 이게 아까 어떤 애가 초상권 침해했다고 말하고 근데 초상권 지하고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할 때 딱 이렇게 가리려고 이렇게 가리는 거고 초상권 이 사람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딱 가리려고 초상권 침해했다고 막 고소한대 어떤 애가 자꾸 딱 와가지고 저기 초상권 침해했어 초상권 고소할 거면서 어떤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워준다고 해가지고 지운다고 안 지우고 유튜브에다가 비공개 올렸어. 왜 그 친구 한번 오라고 좀 응? 고소해도 좋으니까 한번 좀 오라고 대박. 이 초상권 침해만 안 껴서 지하철 사람 다닐 때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양해 부탁드려요. 초상권 침해 때문에 그래. 약간 지나가면서 애가 초상권 침해됐다고 막 보잖아. 따지잖아. 초상권 침해! 나쁜 아저씨야! 하면서 나쁜 아저씨 초상권 침해할 때면 어떤 학생이 막 굴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초상권 침해하면서 내 최대한 이제 노력할 거야. 초상권 침해. 대라가 어디가 좀 아파. 오늘은 범죄의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요. 범죄의 도시한 영화를 한번 시작하면서 이거 왠지 오늘 이거 엄청 옆으로 세야 할 것 같아. 엄청난 마라톤 강의를 할 것 같아. 제가 한번 뭔가 이게 일명 그게 필이 꽂힌다. 필이 꽂혔을 때 그때 해버려야지 나중에 지난 다음에 하면 안 돼. 이게 시나리오를 쓰고 하면 안 돼. 그냥 뭔가 나와야 할 때 그냥 이게 어떻게 열변을 토해내야 돼. 그때 명강이가 나와. 나중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하면 명강이 안 나와. 계획 없이 그냥 해버려야 명강이가 나와. 그 점이 아니에요. 부탁드려요. 자, 범죄의 도시 퍼라는 이 영화를 얘기하기 전에 장발장에 대해서 한번 아까 얘기를 나왔으니까 할게요. 장발장이 원래 자기 조카가 사기 일부 직전에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빵을 훔치다가 감옥에 살해해요. 자, 이거로 봤을 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랬어요. 자, 장발장하고 가족들만 그랬냐? 다 그땐 그랬어요. 그때가 공황은 안 들어가는데 불황시기였어요. 자, 이게 경제 공부를 해야 돼. 자본주의는 공황과 극과 극으로 나눠요. 마치 산 봉우리가 양의 극이죠. 양의 극이 뭐냐? 이걸 초호황이라고. 자, 이거 경제 공부, 경제하고 범죄율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요. 이거 특히 정치하는 분들, 지도자들 이거 모르고 정치한다고 깍둑거리면 어떻게 해요? 자, 이제부터 이제 정치 무대, 지도자 무대. 그래서 내가 기본적인 만행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지도자로서의 역사와 경제 강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자, 이게 큰 자본주의는 크게 예전에 봤지만 크게 어떻게 초호황과 어떻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그걸 초호황이라고. 그게 120년 주기라 했죠. 120년 주기라서 공황이 무조건 와요. 그럼 반대 극으로 초호황 시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고황은 뭐냐? 마치 음의 극에 달하죠. 양이 극에 달하는 게 산봉우리야. 음이 극에 달하는 게 어떻게 해요? 계곡바다. 자, 이게 계곡바다하기 뭐예요? 공황이에요.
그러면 산봉우리가 있기 마련이죠. 산봉우리는 뭐예요? 초호황시계, 초호황. 그 초호황기에는 범죄가 예를 들면 생활형 범죄가 잘 안 나가요. 보통 지능형 범죄나 사기 범죄 이런 거는 많이 이게 저걸 하는데 생활형 범죄는 잘 안 나가요. 이게 범죄가 보면 지능형 범죄와 생활형 범죄로 나가죠. 자, 생활형 범죄는 뭐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능형 범죄는 뭐냐? 내가 거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지능형 범죄. 자, 옆에 저기 이게 칼 들고 가가지고 저기 지갑에 있는 돈 뺏기 위해서 칼 가지고 어디 위협을 강도를 했어요. 자, 이거는 지능형 범죄인가요? 이 범죄의 종류는 크게 두 개. 지능형 범죄와 생활형 범죄인가요? 이게 더 그룹으로 나누면 여러 그룹 나는데 이 두 개예요. 자, 지능형 범죄는 뭐예요? 굉장히 똑똑한데. 생활형 범죄는 뭐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라고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는 게 생활형 범죄. 자, 요즘 금융 어떻게 작전 세력들 내 얘기죠. 얘들 범죄자가 됐죠. 근데 얘네들이 안 걸려요. 안 걸리면 합법이야. 야, 얘네들은 뭐예요? 지능형 범죄. 자, 이게 부엌칼 들고 가가지고 지나가는 행인한테 어떻게 돈 내라! 강도죠. 자, 이 범죄는 뭐예요? 생활형 범죄. 자, 사기꾼은 지능형 범죄요, 생활형 범죄. 사기꾼이 대표적으로 지능형 범죄. 이게 높은 사람이나 관직이 높은 사람이 지능형 범죄를 하고, 우리나라 법이 지능형 범죄자들이 한테 굉장히 관대해요. 자, 왜 그러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능형 인간이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에 반해서 생활형 범죄자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해요. 자, 왜 그러냐? 자기들하고 상관없어요. 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변호사, 그러니까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야.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야.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지능과의 동물들이기 때문에 지능형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약하게 만들어요. 법을 크게 만들어요. 근데 지능형 범죄가 법이 세야 돼요. 이 생활형 범죄 중에서 사람의 이런 신변을 위협하거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근데 좀 약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생활형 범죄자들이 굉장히 그 짓는 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세요. 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능형 인간이기 때문에. 요거부터 따고 갑시다. 그러면 지능형 범죄는 초호황계도 있고 불황계도 있고 항상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생활형 범죄자들은 이게 뚜렷하게 달라요.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떻게 생활형 범죄가 잘 안 일어나요. 이 중간적인 게 이게 조폭형 범죄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지능형 범죄로도 안 보고 생활형 범죄로도 안 보고. 자, 조폭들은 지능도 아니야. 지능적인 범죄자도 아니야, 조폭. 자, 이게 범죄자 하면 조폭이죠. 떠오르는 게. 그렇다고 생활형 범죄자도 아니야. 조폭에. 이제 그 중간적인 계층으로 봐요. 자, 이거까지 한번 좀 약간 정리를 하고 가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범죄가 어떠냐? 생활형 범죄자. 자, 생활형 범죄는 실업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사회에 불만이 많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때 생활형 범죄자가 늘어나요. 자, 이거는 범죄학에서도 다 통계가 이미 나와요. 학문이 다 붙여졌어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범죄율도 높아요. 정확히 따가면 어떻게 생활형 범죄자들이 네. 실업률이 높다면 내가 돈 벌 게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칼 들고 담을 넘어요. 너네 집 담을 넘게 됐어요. 그래서 생활형 범죄들이 경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실업률이 늘어나죠. 실업률이 늘어나면 생활형 범죄자가 늘어나요. 사회적인 불만이 커지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금리 정책을 할 때 포커스를 어디 두냐? 우리나라는 물가에 포커스를 둬요. 자, 미국은 포커스를 어디에 해야 돼요? 실업률에다 포커스를 둬요. 이것 때문에 요즘은 이제 요즘은 미국이 인플레이 정다고 저거는데 인플레이 우리나라는 이게 저기 뭐냐 중앙은행에서 환율 정책 저기 뭐냐 화폐 발행 이게 정책을 할 때는 인플레이에 집중을 해요. 대한민국. 근데 미국은 어디다 저기 중앙은행 어디다 집중을 해요? 실업률에 집중을 해요. 자, 실업률을 낮추려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부양이 돼야 고용이 돼요.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저기 그 중앙은행에서는 고용 정책을 이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 정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중에 돈이 돌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했던 게 이것 때문에 실업률이 계속 늘어나요. 자, 미국의 실업률이 왜 늘어나냐? 이런 말은 그런데 일자리를 중국 사람들이 다 뺏어가요. 자, 미국의 실업률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중국에 어떻게 해요? 중국 노동자들 일자리 다 뺏어가서 싼 노동비로 해서 어떻게 해요? 저기 공장 일자리 다 뺏어가서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중에 헬리콥터 번을 해서 시중에 돈을 돌려 강제로 이게 돈이 순환을 시켜서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저기 금융위기 사태가 왔죠. 자,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 중앙은행에서 저기 정책을 할 때는 어떻게 실업률에 포커스를 둬요. 왜? 실업률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의 불만이 늘어나고 어떻게 돼요? 사회 불만이 늘어나고 현 정권이 어떻게 해요? 이게 위상이 흔들리고 어떻게 해요? 범죄율이 늘어나요. 미국은 그게 확실히 드러나요. 범죄율이 확 드러나요. 네, 여기는 다민족 국가고 약간 흑인 사회, 특히 흑인 사회의 실업률을 이게 예의주시해요. 흑인 사회에, 정확히 따지면 흑인 사회하고 히스패닉이라고 하잖아. 멕시코나 히스패닉계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게 블루 칼라가 대부분 흑인하고 히스패닉 쪽 사람. 그죠? 노동자들 블루 칼라들이 대부분 보면 흑인하고 히스패닉이에요. 이 흑인계하고 히스패닉의 실업률이 늘어나면 어떡하냐? 범죄율이 그냥 바로 늘어나요. 하다가 다 목을 전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 잠깐만 끊고 와야나 이거야. 미국에서는 반드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실업률을 낮춰야 돼. 그럼 거기에 모든 정책을 줘. 중앙은행도.